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답사 일정인데 오전에 2시간, 오후 2시간, 한 4시간 정도 오늘 걸을 예정입니다. 청주에 평생을 사시면서도 청주를 깊숙이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 청주를 좀 샅샅이 한번 살펴볼 기회를 갖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이 로비에 앉아가지고 조만희 선생이 하는 얘기가 이 읍성도를 보면서 이게 남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얘기, 누구나가 그 얘기 똑같이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외국에 여행하면 특히 유럽이나 이제 중국, 일본 같은 경우 가면 너무 그 옛날 그 유적이 잘 남아 있어가지고 중세 건축물, 유럽 같은 경우 뭐 거의 그대로 남아 있어서 거기서 사람들이 지금도 생활을 하고 있고요. 중국은 고층 아파트가 뭐 한국하고 비슷하게 많이 건설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거기 중국의 이제 어떤 도시마다 원도심 지역의 옛 성들은 거의 보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공존하면서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중요한 도시마다 성이 있었고 그 성 안에는 또 관악 건물이 있었고 크고 작은 사찰이 있었고 많은 유적들이 있었는데, 돌다리도 있고 많은 유적들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다 사라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중에 청주 읍성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전국 주요 도시에 있는 읍성들이 일시에 거의 다 철거가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이 청주에 어떤 분들은 청주 읍성을 일본 놈들이 뭐 헐어버린 것은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의병이 이걸 탈환하고 뭐 그런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헐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읍성이 거의 동시에 다 사라집니다. 사실은 대구 읍성 같은 경우는 1910년 한일합방 이전에 철거가 돼요. 그 이전에 제일 먼저 철거가 되고 한일합방 되면서 강제 병합이 되면서 거의 이 주요 도시에 있는 읍성들이 철거가 되는데, 그러나 지금도 읍성이 남아있는 곳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충남 서산 해미에 있는 해미읍성 같은 경우, 뭐 곳곳에 또 충남의 면천읍성이라든가 곳곳에 읍성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읍성이 남아 있는 경우는 큰 도시가 아니고 요즘 말로 하면 면 단위 정도, 면 단위 정도에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현이었지만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서 지금은 이제 면 단위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곳에 있는 읍성들은 살아남았어요. 근데 청주와 같이 이제 주요 도시에 있는 성들은 시국 개정 사업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일시에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910년에 이게 사라집니다. 한일 강제 병합이 1910년 8월 29일이죠. 경술국칠이죠. 바로 그해 10월 달에 청주 읍성 철거 계획이 사실은 마련이 됩니다. 1910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한일 병합되고 나서 한 달 지나서 바로 이거 철거 계획이 세워지고 본격적으로는 1910년부터 14년까지 시국 개정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14년까지 가지 않고 1911년에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그 성벽 같은 것이 좀 10년대나 20년대까지 있었으면 그나마 흑백 사진이 곳곳에 남아 있었을 텐데 그때 뭐 거의 일제 초기에 철거되다 보니까 사진 하나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남문 사진만 딱 2개가 남아 있어요. 남문 사진만. 그리고 성벽 관련된 사진은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먼 데서 청주 시가지를 찍은 사진이 있는데
먼 데서 희미하게 청주읍성 비슷하게 보이는 사진은 딱 하나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1911년에 청주읍성이 이제 철거가 되면서 이 성돌들이 곳곳에 이제 흩어져서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는데 제일 많이 사용된 것이 하수구 축대로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이 성돌을 이제 시구 개정 사업을 하는데 시구 개정 사업이 뭐예요? 하수구 정비하고 뭐 이렇게 도로 정비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축대를 많이 쌓아야 되잖아요. 축대를 쌓아야 될 때 이제 제일 필요한 것이 뭐예요? 돌이죠. 그래서 돌이 필요한데 읍성을 철거하니까 거기서 돌이 많이 나오니까 그 돌을 이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만공병원에서 발굴했을 때 그 하수로가 나왔는데 하수로 양쪽 벽이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성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돌이 하수구 축대 쌓는데 거의 그대로 이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복개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청주기계공고 앞에 이렇게 보면 지금은 복개공사가 됐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 축대 속에 성돌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읍성 서쪽에 지금 저쪽에 뭐 서문동 오거리 있죠. 거기가 이제 성벽이 지나갔던 건데 거기도 복개된 거예요. 서무시장하고 그 사이 거기도 파보면 성돌이 많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의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답사는 읍성을 한 바퀴 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쯤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한 동문쯤으로 가가지고 한 바퀴 돌고 시계 방향으로 돌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남문 돌고 이렇게 서문 돌고 이렇게 해서 북문을 해서 다시 이렇게 오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성 안에 안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지금 청주시 임시청사로 쓰고 있는 옛 청주 관아터 보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옛 충청도 병마절도용이 있었던 중앙공원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용사지 철당간 이렇게 보고 남문을 따라서 남석교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가서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요 성벽터가 다 그 도로로 지금 지금 돼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성벽이 철거가 되면서 그 이전에 여기가 민간인에게 분양이 됐을 겁니다. 땅이니까. 근데 이 성벽은 국가 소유의 시 소유인지 뭐 도 소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국가 소유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도로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간인 소유 자기가 개인 땅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땅 최대한 경계에다가 붙여서 상가 건물을 짓게 되죠. 그래서 지금 상가 건물의 외벽이 옛 성벽의 안쪽 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나간읍성을 아마 가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간읍성 가보면 이거 뭐 잘됐다, 뭐 부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완전히 그거 잘못된 거예요. 모든 성벽은 잠깐만 조금 이따가 진동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나간읍성 같은 경우가 내벽하고 외벽이 그냥 수직으로 올라갔어요. 벽으로 내벽 외벽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해미읍성 가보면 어떻게 됐어요? 외벽은 있지만 안쪽 벽은 비스듬하게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토벽이에요. 근데 모든 읍성은 외벽은 돌로 쌓고 내벽은 비스듬하게 흙으로 쌓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화진도 어떤 것이 더 유리냐면
내벽이 흙으로 된 것이 훨씬 더 튼튼합니다. 무너질 이유가 없어요. 돌로 싼 거는 무너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적이 쳐들어왔을 때 성벽으로 급히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내벽이 수직으로 올라갔으면 맨 돌아서 성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경사진 토벽으로 돼 있으면 그대로 그냥 올라가는 거죠. 그냥 올라가서 성벽 위에 올라가서 애적을 방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읍성의 그 성벽 구조는 A벽은 수직으로, 완전 수직은 아니지만 수직으로 쌓고 내벽은 이렇게 경사지게 흙으로 쌓은 것인데, 이 성도 지금 사진 하나 남아 있지 않지만 당연히 그렇게 쌓았을 걸로 모든 성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100% 그렇게 쌓았을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을 따라서 지금 전부 다 그 상가 건물에 A벽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 자리는 지금의 인도, 고도블록이 쌓인 인도라든가 거기에서 조금 더 벗어나 가지고 현재 상당로라든가 사직로, 사직대로 여기에 이제 도로의 일부가 편입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바퀴 둘러보면서 성벽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성벽의 흔적을 따라서 한 바퀴 둘러보면서 청주의 옛 모습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 읍성도에서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읍성도가 처음에 발견된 것이 1980년대 초예요. 그래서 저희 스승이신 이원근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이게 읍성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라북도 구례군,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오밀이라고 하는 마을에 문화유시 종택이 있는데, 그 종택 이름이 운주루예요. 운주루에 문화유시 종택에 가서 보니까 이 지도가 거기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게 삽시간에 청주에 퍼지면서 지금 곳곳에 시지라든가 이런 데 그분이 찍은 사진이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만요. 그러다가 이제 1989년도쯤인가 제가 MBC에서 상당의 숨결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한 2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근데 상당의 숨결을 진행하면서 읍성 이야기를 했죠. 읍성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PD가 그런 읍성도가 있느냐? 그러면 가보자.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운주로에 가가지고 그때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없을 때니까 전부 다 이제 니콘 카메라, 그래도 고화질의 니콘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와서, 그때 제가 이제 충북대학교 차영걸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제가 찍은 사진을 많이 이제 선물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또 많이 확산돼가지고 이 사진이 거의 모든 책자에 지금 인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청주청은 통합이 된 이후에 다시 청주시청에서 문화유산과죠, 지금의. 거기에 이제 직원이 우리 또 한번 가보자 해서, 그때는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을 때니까 그때 제가 또 가서 찍고, 시청 직원도 같이 가서 찍고 한 것이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돌고 있는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고, 저희 집 베른박에 지금 걸려 있는 거, 베른박에 걸려 있는 거 오늘 이렇게 가져왔는데, 원래는 이걸 가지고 한 바퀴 돌려고 했는데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약간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요걸 제가 사진 찍어서 지금 요거 똑같은 사진이에요. 똑같은 사진을 지금 칼라로 인출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렸으니까 요걸 가지고 보면서 청주 읍성을 한 바퀴 돌고 남석교로 이동을 하고, 남석교 보고 나서 거기서 한 역사가 한 5, 60년 되죠. 금강설렁탕, 유명한 금강설렁탕 가서 점심을 먹고, 60년 넘죠? 60년 정도 될 거예요. 금강설렁탕 가서 먹고, 일신여 중구의 양관
양관이 6개가 있는데 6개 그냥 이렇게 다 본 분들이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6개를 다 살펴보고, 그리고 탑동 5층 석탑을 살펴보고, 그리고 당산으로 오르면서 일본 신사터를 그냥 이렇게 여기가 신사터라는 거 살펴보고, 당산에 올라가서 성황당 자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황당이 있었던 곳, 성황당의 의미 이렇게 보고 내려오면서 청주 향교를 뭐 들어가지는 않고 밖에서 보면서 이렇게 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동문이 벽인문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세워진 것이 1994년도에 12월 31일 날 문화사랑 모임에서 세웠어요. 그때 문화사랑 모임에서 청주 본정통이라고 하는 지명을 우리말로 바꾸자 하는 운동을 먼저 벌였습니다. 그래서 본정통을 성안길로 지금 바꿨죠. 이때 문화사랑 모임에서 시민들에게 이제 공모를 했는데 한 45개 정도가 왔어요. 그래서 저 중앙공원 옆에 어디 2층 음식점에 모여가지고 그걸 심사를 했었는데, 저보고도 이제 심사해달라고 와서 해서 거기를 갔었습니다. 그때 대표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윤석이 선생님이 이제 대표이셨는데, 그때 그분들이 대개 보면 이제 단재 신채호 선생을 상당히 추모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신 분들이라 성안길의 이름을 단재로로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45개 중에 이제 단재로도 분명히 있었어요. 뭐 그 의암로도 있었고, 사랑의 길, 뭐 별의 별, 아담로, 뭐 아담길, 뭐 별의별 길이 다 있어서 45개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단재 선생을 추모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라 단재로로 자꾸 이제 유도를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중간에 그 어느 분이 성안거리라고 하는 것을 응모했어요. 성안거리. 그래서 저는 그게 그냥 눈에 띄어가지고 성안거리는 거리하고 길하고는 조금 달라요. 거리는 광장의 개념이고 길은 그냥 로드 길이죠. 그래서 성안거리는 안 되고 성안길로 바꿔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역사성과 상징성 뭐 이런 걸 제가 역설을 했죠. 옛날에 여기 청주읍성이 있었고, 청주읍성의 그 한가운데 그 다니던 길이 지금의 성안길이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본정통이라고 했죠. 본정통이니까 이걸 성안길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했더니 다른 분들도 다 그게 좋겠다 해가지고 성안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안길로 이제 개명을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니까 지금의 이제 저 롯데시네마, 지금 롯데시네마가 또 없어졌는데, 옛날 그 한국은행 그 건물 앞에서 이렇게 그 나무 의자를 놓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저런 쪽지를 나눠주면서 앞으로는 성안길로 불러달라고 막 호소를 했어요. 제가 저 성안길에서 노상에서 단을 놓고 연설한 첫 번째입니다. 내 인생의 첫 번째 길에서 뭐 정치인들 유세하듯이 이렇게 단을 놓고 앞으로는 본정통이라고 부르지 말고 성안길이라고 불러달라. 왜 성안길이냐 하면서 읍성 얘기를 했죠, 당연히.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읍성에 또 확 꽂히셔가지고, 그러면 읍성을 한번 우리가 부각시켜보자 해가지고 우선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4개 문에 일단 이걸 알리는 표석을 세우자 해서 4개 성문 돌을 세웠어요.
이때 시장이 나기정 시장입니다. 나기정 시장님이었는데 가서 부탁을 하니까 딱 6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금년 안에 써야 된대요. 금년 안에 써야 되고 예산은 600만 원이고 급히 저쪽에 돌공장에 가가지고 급히 이걸 새겨가지고 여기에 12월 31일 날 그때 흰눈깨비가 막 이렇게 눈이 내리고 약간 쌀쌀했었어요. 이때 급히 거의 저녁나절에 급히 4개를 세웠던 그 추억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벽 성문 이름이 여기 이제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십니다만은 요 위치가 여기가 됩니다. 여기가 되겠고 여기 저 읍성도 이것도 이제 동판에 새겨가지고 여기 또 해놨는데 요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이 다른 사람들 글에 보면 읍성도라든가 이게 보면 글씨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개인문 10개짜리를 해서 개인문이라고 이렇게 소개한 글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돋보기를 가지고서 확대해서 보니까 10개짜가 아니에요. 벽자예요, 벽자. 그래서 벽인문이라고 제가 수정을 했고 지금 현재 그 이름이 벽인문으로 돼 있습니다. 이 위치이고 우리가 지금 이 위치에 있는 거고요. 이 위치를 한번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도암 선생이 왜 읍성도가 굴의 운주로에 가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에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짧게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유씨 그 종택인 운조로를 지은 사람이 유이주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증손자 되는 사람이 유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충청도 병마절도사에 우우벼슬을 했어요. 역시 전문가라 아나운서 교정을 받아서 다시 말씀드리면 유옥이 근무한 곳이 한 대략 2년 정도 근무했겠죠. 한번 내려오면 한 2년 정도 근무하게 되는데 근무한 곳이 상당탄성입니다. 병마절도사는 읍성에 병영에 근무하고 그리고 우후는 상당산성을 지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후벼슬을 했을 때 청주에 와 있을 때 이것을 뭐 누구에게 부탁해서 그렸겠죠. 본인이 그리질 않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본인 집으로 가져가서 지금 보존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운주루의 옆에 보면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는데 전시관에 이게 이 책이 이제 지도첩이기 때문에 요게 지금 소개되진 않고 요거하고 같이 있는 상당산성도가 활짝 펼쳐져 가지고 이렇게 전시 현재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운주루에 보관됐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의 스승님인 이원근 교수님은 이게 운주루가 유이주가 지었기 때문에 유이주가 그린 걸로 봐가지고 영조 때 그린 걸로다가 논문에 그렇게 쓰셨어요. 근데 제가 다시 확인한 바로는 운주루에 있는 모든 문헌들은 유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집한 거고 유옥이 마침 청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유옥이 그린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는 뚝 떨어져 가지고 1820년대에 그렸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청주목이 서원현으로 강등이 됐어요. 이거하고 같이 있는 지도가 서원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주목 지도라고 되어 있지 않고 그런 걸로 봐서 저희 스승님이 거기까지는 아마 미처 생각을 못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유옥이 그린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조용히 뭐 밟아도 돼요. 이게 강화유리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밟아도.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옛날 여기 남궁병원이 있었죠. 남궁병원이 청주에서는
아주 초기에는 뭐 엄청 큰 병원이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원장님이 돌아가시고 다음에 이제 이게 팔리고 해서 건물이 헐리고 이제 지금 다시 건물을 졌는데 지금도 남궁이라는 이제 용어는 쓰고 있어요. 남궁 타워로. 그래서 의료 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병원들이. 이걸 발굴했을 때 바로 여기 사진에도 나오듯이 요 하수구 벽이 나왔습니다. 보이죠? 이게 다 성돌입니다. 100% 성돌입니다. 100% 성돌인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글씨 새겨진 것이 나왔어요. 병진 4월 1 역필. 필력. 그러니까 그 일을 마쳤다는 얘기죠. 필력. 일을 마쳤다는, 공사를 마쳤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써 있고 뭐 글씨 새겨진 것도 나오고요. 여기에 우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나와가지고 이 발굴 후에 나중에 이제 발굴 끝난 다음에는 이걸 어떻게 보존할 거냐 또 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건물을 못 짓게 할 수는 없고 건물은 짓되 우물만큼은 시민들에게 보여주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했더니 건물 지면서 여기를 복도로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강화 유리를 덮어서 우물을 보여주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청주 읍성 내에 13개의 우물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3개의 우물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죠. 이 우물이 있고 조금 이따 가서 보면 우리은행 자리에 또 나옵니다. 거기에도 2개가 우물터가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어쨌든 청주 읍성에 곳곳에 사람이 살려면 우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청주는 행주 지형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우물을 파면 되지 않는, 우물을 파서는 안 된다. 배가 침몰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누가 하느냐면 해설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 가서도. 근데 사람이 살려면 우물이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세종실록 지리지에 분명히 13개의 우물이 있었다라고 돼 있고 그래서 우물이 있어야지만 또 마을이 형성되고 도시가 형성되는 거니까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도로를 깔고 여기가 여기 표시되어 있죠. 이게 뭘까요? 요게 개인 땅이에요. 여기까지가 다 개인 땅이에요. 여기 나무 그 타워. 여기 지금 도로 안에 이렇게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이만큼 들이게 된 거예요. 옛날 같으면 여기까지 나와 있었던 거예요. 건물이. 자, 그런데 이제 표시를 하려니까 내 땅 표시를 하려니까 이렇게 마침 이렇게 해놨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뭐를 봐야 되느냐면 요게 성벽 안쪽 벽이란 얘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자, 저쪽서부터 쭉 내려오다가 약간 구부러져요. 그렇죠? 여기서 구부러지고 있죠. 실제 그렇게 구부러져 있다고 읍성도에 그려져 있습니다. 예. 읍성도에 보면 살짝 굽었어요. 예. 살짝 굽습니다. 이게 좀 분명치는 않은데 그 모서리마다 딱 각을 지게 만든 게 아니라 둥그스름하게 가요. 자, 해미읍성도 그렇고 다른 읍성도 그렇고 모서리에 각이 우리나라 성벽은 각이 지지 않습니다. 근데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모서리가 딱딱 각이 져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둥글게 갑니다. 우리나라는 그 말이 달릴 때 말이나 우가 달릴 때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홍수에서 깎는데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직각으로 꺾으면 한 발짝만 이쪽으로 숨어도 이쪽에서 안 보입니다. 예, 둥그스름하면 그 적을 보는데 그 각도가 훨씬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성의 모서리를 둥글게 갔다고 하는 것이 청주 읍성도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 지금 현실적으로 여기에서도 분명히 그게 나타났다 하는 겁니다.
읍성의 네 모서리마다 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둥글게 가죠. 그래서 저쪽 남궁병원 터서부터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저 상당로하고 사이에 남은 땅이 있죠. 상당로가 똑바로 가야 되죠. 여기는 성벽이 지나갔던 자리죠. 그러니까 성벽의 폭이 여기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 그 건물의 벽이 내벽이 되는 거고 이쪽의 건물 벽이 외벽이 되는 거예요. 외벽 밖은 개인이 또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있기 때문에 개인 소유가 안 됐는데 성벽 밖은 개인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은 개인 소유가 되는데 요게 그 각이 저쪽으로 치다 보니까 이 건물이 삼각형 건물이 돼버려요. 이런 현상이 저쪽 그 북서 모서리, 남서 모서리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동북면 모서리는 지금 저 잔디공원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건물이 보면 약간 그 벽이 약간 이쪽이 약간 굽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쪽은 똑바로 이렇게 되고 삼각형 비슷하게 그것이 바로 이 성벽이 갔던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벽이 바로 이 자리에 지나간 것이고 성벽은 국가 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성벽이 국가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냥 나중에 성벽이 철거된 다음에 이게 국가 소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벽이 그 안쪽 바깥은 개인 소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 소유, 물론 뭐 주인은 수도 없이 바뀌었겠지만 그 경계가 지적도상에 남아가지고 저쪽 상가가 이렇게 형성되고 이쪽 상가는 이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요 도로는 성벽이 지나갔던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죠. 돌겠습니다. 청주 읍성 남문터, 청남문지. 자, 여기가 바로 요 부분이 청주 읍성 남문터입니다. 남문 이름은 청남문이었고요. 그래서 청주의 남쪽이다 해서 청남문인데 이것이 이제 청남초등학교라든가 뭐 이런데 그대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청남교라든가 다리 이름. 남석교도 청남교라고 불렸었죠. 이 읍성도를 보면 지금 뭐 가지고 계신 거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요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요 자리에 와 있는데 이렇게 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옹성이 있어서요. 옹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른 데보다는 넓은 광장이 형성된 거예요. 다른 데는 도로가 좁죠. 저쪽은 다 그렇고. 근데 여기는 옹성이 있었기 때문에 옹성 밖 이게 그림이 이제 옹성을 이렇게 이상하게 그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그 다른 곳보다는 옹성이 있기 때문에 성벽이 차지했던 면적이 훨씬 넓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여기에 왜 이런 것이 생겼을까 생각을 보통 안 하시는데 이 길도 그렇고 요거 이제 성안길은 그렇고요. 여기도 옹성이 있었기 때문에 넓은 광장이 형성돼 가지고 지금 그대로 어떤 시유지에 광장이 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옹성이라고 하는 건 도공자를 쓰는데 청주 읍성에는 남문하고 북문에만 옹성이 있어서요. 그래서 북문은 옹성이 약간 좀 약한 형태고 여기는 그 완전한 형태의 옹성이 있었습니다. 옹자는 도공자예요. 도공. 도간에 든 쥐란 말 들어봤죠? 그래서 도간에 든 쥐처럼 성벽을 이중으로 또 한번 감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쳐들어올 때 문을 2번 통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둥글게 된 도간에 또 갇히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사방에서
거의 그 삥 둘러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쳐들어오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중요한 문에는 이렇게 옹성을 설치하게 되는데 상당 산성 같은 경우는 이제 남문이 주문인데 바깥에 옹성을 설치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는 이제 내옹성을 설치해요. 그런 경우는 아주 굉장히 드문인데 어쨌든 대부분은 옹성을 다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남문 아주 중요한 남문이기 때문에 옹성을 설치했고,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이따가 하시겠습니다만은 남석교가 있습니다. 남석교가 있었고 여기를 마을 이름이 옹성리였습니다. 옹성이 있었기 때문에 옹성리예요. 그리고 일제강점기라든가 그 옛날에는 여기를 공식 명칭은 아닌데 무슨 길이라고 했느냐면 부강길이라고 했어요. 부강 가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부강 가는 길이죠. 자, 그러면 부강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부강에 소금배가 거기서 내려져요. 모든 물류는 부강에서 내려져 가지고 청주로 뭐 등짐을 지고 오든지 뭐 어쨌든 수레를 이용하든지 어쨌든 부강에서 통합니다. 지금 그 이후로는 이제 조치원으로 약간 바뀌게 되는데 부강 조치원이 크기 전에 우리 청주의 관문은 사실은 부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부강길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청남문, 이게 청주의 이제 읍성의 정문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 복원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의지를 갖는 분이 좀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뭐 이게 있다는 것 정도만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913년도에 발굴을 해가지고 성돌이 여기 많이 찾아졌어요. 성벽도 일부 나왔고, 그래서 이걸 보존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나는데 그 후에 뭐 풀이 막 그 속에서 자라고 잘 보이지가 않고 습기가 차서 물방울이 맺혀져서 잘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여기 발굴을 했던 지역입니다. 저쪽에 가면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으니까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온 길이 이렇게 두루마게 돌아서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보다시피 그 YMCA 건물도 이렇게 약간 외벽이 약간 둥글진 않지만 이렇게 굽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의 영향이죠. 그래서 2000년에 청주시로부터 제가 돈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때 시장이 나기정 시장님이 저에게 프로젝트를 하나 줘요. 청주 읍성에 대해서 좀 청주 읍성하는데 좀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좀 보고서를 내달라. 그래서 1,000만 원을 받아서 청주 읍성하고 남석교에 대한 학술 조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사한 것이 읍성하고 남석교 같이 조사했고요. 그래서 제목을 청주 읍성 점 찍고 남석교 이렇게 하고 작은 글씨로 단 학술 조사 보고서 이렇게 작은 글씨로 밑에 이렇게 넣었는데 그때 이제 저가 조사하면서 아주 상세하게 조사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의 이제 보존 그리고 복원 방안을 여러 가지 한 6개 안을 제가 제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분적으로 복원하자.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어디냐? 바로 여기가 중앙공원이잖아요. 시유지잖아요. 시유지에 여기 이쪽 담장이 철책 담장이었어요. 다 기억하실 거예요. 철책 담장을 뜯고 여기에 성벽을 쌓자. 이건 시유지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안 들어간다. 보상비가 안 들어가니까 이거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따가 또 돌겠습니다만은 상당공원 맞은편, 그 지금 저 소나무로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거기에도 성벽을 돌리자. 거기도 시유지이기 때문에 거기도 돌리자.
그래서 거기는 이제 완전히 성벽자리를 하면 지금 사람이 다니는 인도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해요. 그걸 막아야 되면 이쪽 상가는 그냥 막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띄어서 지금 솔밭 공원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성벽 폭을 조금 좁혀서 밖에서 봤을 때는 성벽 이미지가 확실히 나오는 거니까 두께는 밖에서는 볼 수가 없는 거니까 성벽을 쌓아가지고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청주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이거든요. 바로 꺾으면 시청, 이쪽으로 꺾으면 도청 삼거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하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벽을 따라서 전부 다 이 밑에를 인도니까 그냥 보도브록, 시멘트 뭐 이런 거 아스콘 깔지 말고 성토를 깔자. 성토를 쫙 깔아가지고 성벽인 것을 보여주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지금 상가 벽을 일정 높이대로 그대로 그 상가 건물을 그대로 두되 거기에다가 성벽 이미지를 입히자. 상가 벽면에 상가 벽면에 그 타일 붙이듯이 성돌 모양 나는 타일을 붙이자는 얘기죠. 일정 높이까지. 그래서 이제 위에는 성 표시 있잖아요. 여장 이렇게 이런 여장 표시도 하면서 돌리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는데 다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시대가 또 바뀌어가지고 한범덕 시장 때에 이르러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범덕 시장님한테 읍성을 좀 살려야 된다. 뭐 남석교 당연히 남석교도 얘기했죠. 근데 남석교도 처음에는 굉장히 그 관심이 있다가 주민들이 워낙 반대하니까 이제 그거는 조금 그 뜻을 접고 요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한 시장님이 야 이게 시에서 추진하기보다는 민간단체에서 먼저 불을 지펴라 해서 저한테 오다를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성돌모기 운동을 벌여요. 그래서 성돌모기 운동 운동 제가 이제 본부장이죠 당연히 이제 성돌모기 운동을 제가 주관해서 벌여가지고 여기저기 흩어진 성돌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래 성돌이죠. 근데 아닌 것들이 이제 이건 다 아닌 거고 몇 개를 찾습니다. 하여튼 많이는 못 찾았고 이걸 가지고 그래야지만 시에서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선 민간단체에서 먼저 하고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도와줄 테니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더니 시장님이 도와줘가지고 요 부분을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요 부분을 어떻게 복원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전문학자들이 이제 회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성벽 높이가 원래 4.6m예요. 4.6m를 지금 지면에서 4.6m를 그냥 그대로 올리느냐. 그리고 발굴을 여기를 했더니 그 기초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산 게 아니고 정확하게 털을 확인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청주시 전체의 모든 그 지면이 일제강점기보다 무려 1m 이상 높아졌어요. 지금 저기 그 용산시 철당간에서 보면 금방 알아요. 용산시 철당간도 확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주시가 계속 건축물을 부시고 새로 짓고 하면서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주시 전체가 1m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성벽의 맨 그 밑에 기초 부분이 지금보다도 1m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m가 지금 더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그걸 포함해 가지고 하면 3.6m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성벽 높이가. 그러니까 너무 이게 높이가 약하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지면에서 4.6m 올리자 했더니 그 뭐 성곽을 연구하는 이제 차영걸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원칙에 따라야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나이도 적고 하니까 그냥 제가 졌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요 밑에 1m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1m가 여기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m가 들어간 것을 그래도 보여주자고 해서 요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만들어 놨는데 이게 또 안 보여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렇게 돼서 실제 높이는 지금 땅속에 1m가 들어가 있는 상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걸 복원을 하게 됐는데 그때 나는 한
8억 정도 들어갔다고 이렇게 가서 얘기했더니 나중에 시장님하고 얘기했더니 그때 참 고마웠다고. 그래서 어디 가서 내가 시장님이 8억을 대우셔가지고 이거 선벽을 복원했더니 8억이 뭐요? 그러더라고. 15억 들어갔어 그러더라고. 15억 15억 들어갔대요. 어쨌든 뭐 8억이든 15억이든 시에서 충분히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징적으로 한범덕 시장님이 요거는 15억을 대줘서 이렇게 복원을 해서 그나마 이렇게 약간의 흔적을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됐습니다. 가시죠. 하겠습니다. 청주의 청자, 가을 추자. 계절 가을이 아무래도 서쪽을 뜻하게 되죠. 그래서 서쪽을 뜻한 가을 추자를 써서 청추문이라고 했고, 여기에도 썼을 거야 아마. 이쪽으로 나가면 사직단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임질왜란 때 청수성 탈환을 의병이 하게 되는데, 의병이 청수성으로 들어간 것이 서문입니다. 서문. 청수성 탈환을 서문에서 했어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때 선봉장이었던 중봉 조원 선생의 전장 기적비가 바로 이 자리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읍성도에 보면, 읍성도 펼쳐보실까요? 서문 옆에 작은 건물이 보여요. 요게 비각이라고 거기 써 있습니다. 예. 그 비각이 중봉 조원 선생 전장 기적비예요. 근데 임질왜란 때 의병이 일어나서 의병이 청주성을 탈환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이 중봉 조원 선생의 전장 기적비를 땅에 묻습니다. 땅에 없어요. 땅에 묻어가지고 없어진 것을 해방 후에 다시 찾아가지고 지금 중앙공원에 다시 세우고, 지금 현재 충청북도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는 이제 영유대사 그리고 박춘무의 전장기적비도 나중에 근래에 다시 세워서 이제 옆에 나란히 4개 있는데, 원래는 중봉 조원 선생의 전장기적비만 있었고, 그 위치가 서문 밖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서문 밖에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임질왜란 때 청수성 탈환을 서문으로 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지금 족발골목인데 옛날 지금은 족발이 거의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서문시장이고 여기가 조금 비교적 넓어요. 그래서 제가 청주시에 건의한 거는 보고서에 이렇게 한 거는 제일 현실적으로 쉽게 복원할 수 있는 것은 서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조금 싸거든요, 땅값이. 그래서 이 건물 2개만 매입하면 충분히 복원이 가능하죠. 지금은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25년 전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디나 비슷비슷해요. 지금은 조금 이제 남문 쪽도 옛날만큼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만 있다면 어디든지 뭐 충분히 복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의 북쪽 끝까지 왔습니다. 여기서가 이제 북서쪽 모서리 부분이 되겠는데, 저 밖에 건물이 있고, 지금은 안에 이쪽은 건물이 없지만 사유지로 돼 있죠. 요 사이 도로가 있죠. 똑같습니다. 이 건물도 아주 기묘하게 생겼죠. 저쪽으로는 각이 져 있고 이쪽으로는 비스듬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삼각형 비슷한 건물이 생긴 것이 바로 성벽이 이쪽으로 지나갔기 때문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 거고, 저 도로는 직각으로 꺾이니까 건물은 저쪽 면하고 저쪽 면은 직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묘한 건물이 생기게 됐는데, 이것도 역시 청주 읍성의 어떤 영향이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청주 읍성을 생각하지 않고 이 건물만 보시면 야, 건물을 어째 희한하게 졌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청주 읍성이 없어졌지만, 없어진 지가 벌써 120년 안 되고 120년 가까이 이렇게 되지만,
그 영향이 지금도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나가는 벽이 성벽자리고요. 그리고 읍성도에 보면 자 여기에 보면 나무가 하나 그려져 있어요. 큰 나무가 하나 그려져 있고 두제기라고 써 있어요. 이게 둑제기라고 써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서울에 가면 뚝섬 있죠. 서울에 가면 뚝섬. 뚝이란 글자가 이 글자예요. 근데 뚝에게 제사를 지냈던 터다 하는 거죠. 그 뚝이 뭐냐면 깃발입니다. 군사의 깃발. 근데 프랑스가 저 강화도에 있는 숫자기를 가져갔다가 나중에 한 20여 년 전에 반환한 적이 있죠. 이 깃발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군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사단마다 사단기가 있잖아요. 사단기 뺏기면 그거는 전쟁에서 진 거로 보는 거예요. 12사단이 뺏겼잖아요. 제가 근무했던 데가 12사단인데 지금 그것도 찾아야 된다라고 그것이 12사단이 6.25가 난 지가 지금 뭐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걸 치욕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깃발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친성시하고 이거에 대해서 제사도 지냈습니다. 제사 지냈던 터가 바로 요 자리라고 하는 거죠. 대충 저쪽에 카니발인가요? 하얀 뭐 차 서 있는데 거기 어디쯤 되겠네요. 대충 거기쯤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깃발을 놓고 청주에 있었던 충청도 평화절도 사형의 깃발을 거기다 이렇게 쭉 걸어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지냈던 그런 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청주성 북문 현무문이 있었던 자리고요. 자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이 상가의 외벽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쪽을 보면 약간 더 나와 있고 요 성문을 이쪽 동쪽으로는 이게 경계예요. 그리고 옛날에 기억하시겠지만 여기 이제 히아신스 예식장 건물이 있었죠. 히아신스 예식장이 건물이 있을 때 요 건물 여기까지 요 선까지 왔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상가 건물 지을 때 건축법이 바뀌면서 요만큼을 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쏙 들어갔는데 저기까지가 사유지입니다. 지금 돌 경계석 있는데 자 그러면 그 경계가 저쪽하고 이쪽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읍성도에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읍성도를 보면 여기에서 요쪽 벽에 옹성처럼 약간 튀어나와 있고 여기에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한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약간 옹성처럼 둘러가 있고 이쪽은 약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대로 지적도상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누구 거예요? 네. 여기서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창 시절에는 여기를 가면서 여기가 왜 이렇게 건물이 둥그스름하게 지나갔는지 생각을 못했어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읍성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읍성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금방 나타나는 거예요. 읍성이 이렇게 모서리마다 둥글게 들어갔습니다. 둥글게 들어가고 도로는 직각으로 꺾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여백에 어떤 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원처럼 돼 있는데 저는 여기에 성벽을 그러니까 원래 성벽은 여기예요. 여기인데 여기다 성벽을 쌓으면 안 되죠. 저쪽 사람들 난리가 나죠. 그래서 약간 내서 이 부분에다가 여기 다 시우지니까 여기에서 성벽을 조금 바깥에서만 보이게끔 이렇게 둥글게 싸면
안에는 이제 뭐 수직으로 그냥 올려도 되고 약간 흙으로다가 경사지게 하면 한 3m 폭으로만 해도 밖에서 봤을 때는 성벽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까 뭐 완전한 복원은 아니죠. 뭐 위치상으로도 약간 다르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재현을 할 수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벽의 청주읍성의 둘레가 1.8km니까 우리가 지금 1.8km를 걸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을 한 바퀴 돌았으니까 성 안에 있었던 주요 시설 몇 가지만 보고 육거리 시장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 청주 관아토로 가겠습니다. 예. 여기 율곡 선생 수식 송자가 반 잘려 있어요. 송. 예. 소나무 송자인데 잘렸어요. 율곡 선생 알죠? 율곡 이 선생이 직접 몸소 그분 손으로 소나무를 심은 기념비입니다. 요즘도 뭐 기념식수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율곡 선생이 여기 청주 목사로 있었습니다. 재임 기간은 1571년부터 1572년 약 한 1년이 안 돼요. 네, 1년이 조금 안 됩니다. 1년이 안 되는 한 10개월 정도 여기 청주 목사로 있었는데 그때 여기 이제 어쨌든 율곡 선생이 청주 목사로 왔다는 거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죠. 계산 연풍 같은 경우 내세울 게 없으니까 기봉도가 거기에 현감으로 왔던 걸 엄청 내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쨌든 율곡 선생이 목사로 다녀갔고 요 짧은 재임 기간 동안에 서원향약을 만들죠. 서원향약. 서원향약이 그 뭐 대단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지방자치법 같은 걸 만든 거예요. 이제 지방규약을. 그래서 그 향약비는 중앙공원에 이렇게 전문이 다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또 비석으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뭐 다 보셨을 거예요. 청주 동원입니다. 근데 우리가 동원이라고 하는 건 일반 명사예요. 문관이 다스리는 경우는 동원이라고 하고 무관이 다스릴 때는 서헌인데 사실상 서헌은 없어요. 다 동원만 있지. 동원, 서헌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아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이 동원인데 동원마다 또 그 명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주도 청령헌이에요. 충주도 청령헌이 돼 있고 이 청안은 안민헌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원마다 그 명칭이 있는데 이게 그 지리지에 보면 서원 현감 이병정이 열칸금으로 창건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때는 근민헌이라고 했습니다. 근민헌 백성을 가까이 한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이덕수 목사가 28칸 규모로 크게 중창하고 이름을 청령각으로 바꿨다라고 여지 도서를 비롯한 조선 후기의 지리지에 모두가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원 이름이 청령각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청령각 현판이 잘못돼 가지고 저쪽에 중앙공원에 있는 병영문에 오랫동안 걸려져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게 문화재 명칭도 청령각으로 돼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청령각이 동원인데 동원은 여기에 멀쩡히 있는데 청령각 그 현판은 거기에 걸려 있어서 그걸 동원으로 이렇게 문화재 설명도 그렇게 해놨었어요. 요걸 1989년도에 이제 제가 바로 잡죠. 그래서 도에 그 뭐 A4용지 한 장 정도 의견서를 보내가지고 이거 잘못됐다, 이걸 고쳐달라 해가지고 바로 확인이 돼서 거기에 있었던 청령각을 지금 이쪽으로 띄워 붙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여기에 오래 사시던 청주 약국의 신모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주 뭐 그냥 엄청 논란을 일으켰고 충청일보에 대서 뭐 이렇게 해서 저하고 논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댓글 거의 안 했어요. 뭐 댓글 해봤자 소용도 없는 거고. 그래서
뭐 심지어는 젊은 놈이 뭘 아느냐는 식으로 제가 그분이 이제 연세가 80세 이상 되셨는데 내가 태어났을 때 봤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를. 근데 네가 뭘 아느냐 이거지. 젊은 애가. 이런 식이죠. 그런데 저는 그분이 연세가 80이 넘으셨던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문헌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문헌에. 그리고 일제강점기 초기에 선문당에서 찍은 근대 한국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청주 동원이 나오는데 여기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사진이 청년각 사진이 걸려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바로 잡히고 이게 청주 동원이면서 명칭은 청년각이었다고 하는 것이 이덕수 목사가 28칸 규모로 크게 중창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28칸 규모 딱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기와에 쓰인 여러 가지 이제 이에서 그 이후에 여러 번 중수했다는 건 뭐 역사가 또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가 청주목 관아인데 여기에 보면 읍성도를 또 볼까요? 읍성도에 보면 청주목 관아에 많은 건물들이 있고 여기 동원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려져 있는 동원이 이 건물입니다. 지금 이 건물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 보면 객사가 나옵니다. 여기 뒤에 보면 객사가 나오고 객사 옆에 망선루가 나와요. 지금 망선루 어디로 가 있죠? 중앙공원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1교로 갔다가 중앙공원으로 이제 어쨌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중앙공원으로 와 있고 객사터는 지금 저 영화관 짜리입니다. CGV 영화관 짜리인데 저거 건물 지을 때 발굴 조사를 했어요. 발굴 조사를 하니까 건물터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나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보존해야 된다. 시민단체에서 특히 뭐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쨌든 사유지. 저 사람은 사업을 하려고 돈까지 대준 거예요. 그 사람이 발굴비까지 대준 거예요. 우리나라는 발굴하려면 본인 땅에다 본인 건물 지으려면 본인이 또 발굴비까지 대가지고 발굴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발굴비까지 대줬는데 거기다 건물을 짓지 말라? 이 사람으로는 환장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건물을 짓도록 허가를 합니다. 단 조건 하나를 걸었어요. 발굴된 유물을 그대로 보존해라 땅속에. 그래서 지금 땅속에 그대로 노출된 유구 주춧돌하고 주춧돌 사이에 이제 뭐 이렇게 돌이 많이 갔잖아요. 그 성렬 간 것들 그대로 보존하고서 모래도 덮고 그 위에다가 저걸 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땅 쪽에는 여기에 있는 객사 이름이 서원관이었어요. 서원관. 저 문화재단지 다음 주에 이제 갈 텐데 다음 주쯤인가요? 거기에 문산관이 있죠. 문산관하고 똑같은 건물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객사 건물이 여기에 있었고 그것이 이제 발굴에 의해서 터가 완전히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땅 속에 지금 현재 그냥 보존돼 있다 하는 것 정도만 뭐 아시고 나머지 건물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때 청원군청이었었죠. 청원군청이었을 때 제가 문화재위원인데 한번 청원군청에서 안건이 하나 올라옵니다. 이 동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저 건물을 헐으라고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기를 이 건물을 요 앞으로 바짝 옮기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지하에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당연히 부결됐고 그래서 이제 역대 시장님한테 뭐 수도 없이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역대 시장님 다 합니다. 전 시장님도 그렇고 현재 시장님도 이제 새 청사가 건립이 되면 이거는 당연히 철거하고 뭐 이거 다 철거하고 여기 관아공원 그리고 여기에 많은 부속 건물들 있잖아요. 내야라든가 뭐 책방이라든가 많은 건물들이 있는데 이걸 조금씩 다 복원하고 뭐 복원하는데 많이 돈 안 들잖아요. 이거 어차피 시유지니까. 많이 들어요? 뭐 수천억 들어요? 뭐 수천억 그건 하여튼 그렇고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장기적으로는 KT하고 중앙공원까지 합쳐서 역사공원으로 만드는 걸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는 지금 그렇게
다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걸로 저도 믿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중앙공으로 이동을 하면서 용사시 철당간 그냥 살짝 보기만 하고 가겠습니다. 현재 기록 보면 용두사 청주 요 읍성 주변 원도심 지역에서 나오는 유물들을 보면 토기 신라 시대 때 유물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이전은 잘 안 나온다는 얘기죠. 토기 신라 시대 이후가 나오고 있고 지금 이 용사시 철당간이 광종 13년 서기로는 961년인가요? 예, 이렇게 세웠는데 실질적으로는 토기 신라 시대 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는 토기 신라 시대 거고 그 이후에 광종 13년에 새로 만들 때 이 지주 하나를 새로 만든 거예요, 이쪽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는 여기에 지금 밑에 들어가 있어요. 밑에 깔려 있고 그래서 토기 신라 시대 때부터 고려 시대까지 일정 기간 광종 13년이라는 건 분명히 나오니까 준통 3년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까지는 용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느 시기에 없어지고 어느 시기에 읍성이 축조됐다고 하는 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여러 문헌 기록에 이제 고려 후기로 가면서 읍성에 대한 기록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민왕이 여기 왔을 때도 보면 이제 읍성 여기 관아에서 머물고 그때 뭐 비가 와가지고 무지개가 떴는데 내성을 넘지 않았다. 내성에서 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성이라는 기록이 나오면 내성이 있었던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성과 예성이 있었던 것이 고려 후기 기록에는 나와요. 고려 후기 기록에는 나오는데 이제 조선시대 때 기록에는 이제 읍성에 대한 기록이 이제 확실하게 나오죠. 고려 성종 때 뭐 축조한 기록이 성종실록에 분명하게 나오고 지난번에 이제 그 강의를 했으니까 그걸로 대신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용사 철당간이 여기에 이렇게 공존하고 세 번째 철통에 글씨가 쓰여져 있어서 국보로 지정돼 있고 지금 현재 20개 통이 남았는데 원래는 30개 통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고 또 맨 꼭대기는 또 용두라든가 또 뭐 어떤 장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더 높은 거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조금 저도 기억할. 청주 경찰서. 청주 경찰서가 상무관. 그 옆에 상무관이 있었고 청주 경찰서 자리가 마침 망선도 자리예요. 망선도 자리에 청주 경찰서를 진 거예요. 그래서 그 청주 경찰서 옆에 상무관이라고 있었고 그 당시는 일제시대 때 무적전인데 무적전 자리하고 이제 이게 사실 겹쳐요. 그러니까 이거를 철거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목조 건물이니까 철거할 때 나무는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애국지사 김태희라고 하는 분이 옮겨가지고 이제 제일교회 그분이 굉장히 그 기독교 신자였고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이죠. 이분에 의해서 제일교회로 가서 이 벽을 전부 다 막아가지고 이 건물이 누정이기 때문에 터 있어야 되잖아요. 터 있어야 되는 걸 전부 다 이제 벽을 막아가지고 쓴 거예요. 이제 교실로 쓰고 그래서 청남학교라든가 세광 중고등학교라든가 다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제일교회에 있을 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문화재로 지정되니까 제일교 측에서도 이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시에 기증하겠다. 시에 기증하겠다고 하니까 시에서 가져가라. 이렇게 된 거죠. 거기 건물을 또 뭐 여러 가지 교회에 활용하려면 이게 오히려 귀찮으니까 이제 가져가라고 해서 시에서 여기다 옮긴 건데 원위치에는 갈 수가 없으니까. 원위치는 지금 저기가 들어서 있는 거 극장. 아까 얘기했던 영화관 자리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 원위치는 가지 못하고 여기에 오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뭐 원래는 취경루라고 했다가 나중에 한 명에 의해서 이제 망선루라고 이름이 바뀌는데 고려 시대 때 건물이에요. 그래서 공민왕이 과거 시험도 안동까지 피난을 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때는 이제 수도가 개성이니까 개성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기 와서 한동안 한 4개월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여기 머무를 때 과거 시험을 보게 되죠.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그 합격자 방을 걸었던 데가 이 취경루에, 그 당시에는 취경루였어요. 취경루에 방을 걸었고, 그 합격자 중에 정도전이 있었던 게 맞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도전. 그 이후에 이제 뭐 우여곡절 바로 당연히 목조 건물이니까 계속 이제 보수와 뭐 개축이 이루어졌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구조는 그대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은 원래 그 형태는 고려시대 건물이라고 저는 해도 된다 이렇게 봐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변형은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고려시대 건물이다. 어제 제가 그 밀양의 영남루를 보고 왔어요. 어제 영남루에 갔다 왔는데 우리 이광희 선생도 옆에 있었다고 그래요. 저는 서로 못 봤는데 규모 면에서 영남루 못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3대 누정 영남루, 진천의 진주의 촉성루, 평양의 부병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한명로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사실 옛날로 말하면 촉성루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죽서루가 들어가야 돼요. 삼척에 있는 죽서루. 그래서 영남루, 죽서루, 평양의 부병로. 요게 이제 3대 누각인데 규모로 봐서는 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남루라든가 죽서루가 유명한 게 예관이 뛰어나요. 강변에 있어가지고 강변에 있어서 아주 예관이 뛰어나고 주변 경치가 아름다운데 이거는 이제 뭐 이 위치는 아니지만 저쪽에 있을 때라도 뭐 주변 경관이 뛰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규모 면에서는 뭐 거기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그 척합이 잠깐 보고 갈까요? 예, 척합이 다시잖아요. 대원군이 예세를 물리치고 뭐 이렇게 해서 세국 정책을 쓰면서 전국 곳곳에 척합비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전국 곳곳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지방 행정이 있었던데 목, 군현 이런 데는 다 세웠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일제시대 때 이게 남아 있을까요? 일제시대 때 싹 없어집니다. 싹 없어져요. 근데 유일하게 옥천에 하나 남아 있어요. 옥천에 예곽에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서 외놈들이 그걸 못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옥천에 하나 남아 있고 이것도 땅 속에 있었습니다. 하수구 축대에 있었어요. 하수구 공사할 때 요 근처에서 하수구 공사할 때 요것이 이 흙더미하고 같이 나온 거예요. 그때 마침 거기를 지나가던 운호 학원의 미술 선생님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정창경 선생이신데 이분이 지나가다가 글씨 있는 걸 발견하고 신고하게 돼요.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이게 발견이 돼서 여기에 세웠는데 이게 위에는 잘려져 나가고 그러나 어쨌든 척합이가 용태도 그래도 발견이 돼가지고 여기 있다는 거,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다 아시다시피 충청도 병마절도사 영문입니다. 충청도 병마절도사영의 출입문 정문입니다. 동양으로 되어 있죠. 이 앞에가 이게 원래 길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은행 저쪽에 우리은행 있는 데서부터 여기에 진입로예요. 근데 지금 요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여기 건물들이 들어섰는데 여기가 진입로예요. 그래서 대웅춘복이 쓴 청주 연역지에도 보면 그때 무슨 식사은행인가 뭐 그때 그랬을 거예요. 은행을 지나다 보면 거대한 그 문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 문이 바로 이 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충청도 병마절도사영의 많은 건물 가운데 운주원이라든가 뭐 거입정이라든가 등등 많은 건물들이 있었는데 지금 유일하게 이것만 남아 있어요. 통군로도 있었고 그래서 운주원 자리가 지금 저쪽에 가운데 있는 비석 독립기념비 거기 자리가 운주원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운주원이라고 하는 것은
운주는 작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주원이라고 했는데 저 상당 산성에도 운주원이 있어요. 곳곳에 운주원이 다 있는데 운주원은 그 군사시설 병영에 본부를 운주원이라고 대개 붙여요. 운주가 그게 주자가 주판할 주자예요. 주판할 주자. 그러니까 샘주자. 그러니까 주판할 주자, 샘주자 이렇게 되는데 작전을 짜는 곳이죠. 그래서 대개 이제 그 병영 건물의 그 명칭이 운주원이라고만 돼 있는데 또 건물 이름은 삼석당이라고도 돼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아마 다른 이름으로 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건물 이름은. 그러나 그 터가 어디냐면 지금 저 비석 있는데 그쯤으로 추정이 돼요. 위치상으로. 운주원 여기도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통군루라고 하는 건물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건물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1907년에 정민년이죠. 정민년에 우리 구한국 군대가 해산이 됩니다. 우리가 군대 없는 나라가 돼요. 일제에 의해서 우리 군대가 해산이 되고 그 해단식을 병영문 앞에서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병영문 앞에서 해단식을 하면서 뭐 아주 상당히 뭐 울부짖고 뭐 그랬겠죠. 그래서 일부는 이제 의병에 가담하게 되고 그래서 정미의병이 의병사에서 정미의병이 이제 가장 잘 알려져 있는데 정미의병이 일어난 이유가 그 해에 군대 해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런 뭐 사건을 겪었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도청이 여기로 오게 되죠. 1908년에 도청이 충주에 있었던 도청이 이곳으로 옵니다. 이곳에 많은 건물들이 국군이 해산됐기 때문에 벼 있는 거예요. 이 벼 있는 건물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충주에서 도청을 여기로 옮겨가지고 지금의 도청으로 져가지고 간 것이 1937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30년 동안 이게 도청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쓰여졌습니다. 그러고서 도청으로 쓰여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건물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옛날 사진 보면 운주원이라든가 이거 다 그냥 도청 건물로 썼거든요. 근데 저쪽으로 도청이 가면서 건물들이 다 없어져요. 예, 민간인에게 팔리기도 하고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하나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각이라고 하는 편액도 여기에 붙여 있었어요. 근데 이쪽이 아니고 저쪽이에요. 저쪽에 정문이다 보니까 저쪽. 그게 반대면이고 뒷면. 거기에 청년각이라고 풀려 있었고 양쪽에 주련도 주련이 그 저쪽에 걸려 있었어요. 근데 이 건물의 정면은 여기거든요. 여기인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저쪽에 정문을 이용하다 보니까 저쪽에다 갖다 이제 편액을 붙이고 주련도 저쪽에다 붙이는 그런 우를 범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뭐 저에 의해서 이렇게 좀 고쳐지고 그리고 몇 년 전에 한 10여 년 됐는데 해체 보수하면서 이걸 이 해체 보수한 이유가 이 기둥이 상당히 부식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걸 기둥을 교체해야 되니까 아예 해체 보수하자 해서 해체 보수하는데 그 해체 보수할 때 저한테 이제 상량문을 써달라고 해서 제가 쓴 상량문이 저 속에 들어가 있어요. 상량문이 거기에 들어갔고 그때 마침 제가 그 설계 사무소에 이 이름이 정곡루니까 이참에 저 편액도 붙이자 해서 정곡루라고 하는 그 당시에 여지도서라든가 모든 기록에 정곡루가 나와요. 정곡루가 나오기 때문에 이 이름을 정곡루를 찾아서 최근에 가운데 자가 공자예요? 곡이 관역곡자예요. 관역? 예, 관역. 예. 그러니까 정곡을 찌른다고 하죠. 정곡을 찌른단 말이 관역의 중심을 뚫는 거예요. 관역의 중심. 관역의 중심. 그러니까 이 병영의 정문 명칭으로서는 적합한 거죠. 그래서 정곡루라고 하는 것이 조선 후기의 지리지에 다 나와요. 근데 그동안에 이 정곡루라고 하는 편액이 없고 엉뚱하게 청년각이 여기 걸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청년각은 저쪽으로 보내고 여기에 정년각을 근래에 얼마 안 됐어요. 한 10년 전에 해체 보수하면서 운곡 선생 글씨로 이렇게 해서
운곡 선생 글씨예요. 예. 그렇게 해서 붙였습니다. 1930년대 이게 그린 거 보면 이것도 막아서 도청 물론. 건물로 활용했던 이게 것 도청 같아요. 건물로 쓸 때 예. 당연히 여기 창문을 예. 창문 달고 다 썼죠. 예. 창문 달아가지고 사무실로 썼어요. 1, 2층 다. 여기에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네. 여기 진영터가 있습니다. 여기가 옛날 청주 예. 이 앞인데 여기는 진행터. 그렇지. 야, 여기. 예, 읍성이요. 여기. 예, 남석교. 참 남석교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남석교 먼저 말씀드리고 요 진영터 얘기하겠습니다. 남석교는 아까 혼잡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렸는데 전에 이제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발굴조사 결과 81m로 나왔고요. 우리나라 남북한 통틀어서 가장 긴 다리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살구지 다리는 75m인데 거의 한 4분의 3은 새로 부재를 새로 만든 거고 이거는 땅 속에 있지만 100% 원형대로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발굴되고 노출이 되면 국가 보물은 틀림없는 보물감이 보물로 지정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발굴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은. 이것도 나기정 시장님 때 이제 제가 발굴을 했는데 발굴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주민들 설득하는 데서 거의 1년 정도 걸렸고 끝내 이제 합의한 것이 야간 발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발굴하는 조건, 그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가 철시한 다음에 밤에 우리가 발굴을 하고 그리고 4시까지만 하고 4시 이후에는 철수하는데 구덩이 판 거는 다시 철판으로 묻는 조건으로 그 위에서 장사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오가야 되니까 그래서 큰 철판을 또 그걸 또 구해다가 파고 확인하고 사진 찍고 슬칙하고 또 새벽에는 철판으로 덮고 그 포크레인이 항상 옆에서 대기하고 있었고요. 그 사람 힘으로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간신히 발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굴해 보니까 이쪽 북쪽 끝에서 교두부 교안이라고도 하고 그게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길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도상으로도 이렇게 묘하게 남조동 땅이 내려가 있는 걸 확인했고 그래서 지금 요 도로 우리가 아까 점심 먹었던 금강설렁탕 앞길이 이게 제방이 되는 거죠. 제방이 되고 육거리 시장 전체는 옛날 그냥 무심천이 흘렀던 하상입니다. 하상. 예. 그리고 처음에는 54m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충 지금 중심 거리 한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쯤에서 끝나는 걸로 생각했는데 파보니까 남쪽으로 계속 연장이 돼가지고 계속 연장해서 보니까 우리가 아까 갔던데 저쪽에 또 하나 골목길 작은 골목길이 있는데 거기까지 거의 다 가요. 거기까지 다 가는 걸로 확인이 돼서 재보니까 81m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는 이 북쪽으로는 상당히 떠 있고요. 당연히 다리가 서 있고 그런데 저 남쪽으로 가서는 사실 하상이 아니고 지면 위에 땅 위에 돌이 이렇게 얹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제 81m라고 하지만 저쪽 남쪽 끝으로는 밑에 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리에 상판석이 그냥 쭉 이렇게 올려져 있는 그런 상태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심천의 폭이 정확하게 어디까지인가는 확인을 못하고 그걸 이제 끝냈는데 그때 워낙 촉박하고 예산도 얼마 안 됐고 1,000만 원 가지고 이제 예산을 1,000만 원 가지고 발굴했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상태로만 확인을 하고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굴하는 기간 동안에 신변의 위협을 많이 당했고요. 뭐 죽인다고 쫓아오고 꽃갱이 갖고서 저를 죽인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민감하게 해서 아주 그냥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발굴한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시에서 역대 시장님들이 처음에는 다 관심을 가져요. 요거 내가 당선되면 하겠다. 이렇게 그런 포부와 의지를 밝히시다가 조금 이제 재임 기간 중에 이제 듣잖아요. 이제 그 밑에 직원들이 보고하는 내용 듣고서는 슬그머니 말이 바뀌는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복원이라든가 발굴 꿈도 못 꾸는 그런 실태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남석교가 신증 동국여지 승람에 의하면 정진원 앞다리라고 돼 있어요. 정진원 전교. 그러니까 정진원이라고 하는 원이죠. 원이 있는 정진원이라고 하는 그 역원 할 때 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숙소. 그 원의 앞에 있는 다리 이렇게 돼 있어요. 정진원 앞 다리. 그러니까 여기가 정진원 차례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청주 진영이 여기로 오게 됩니다. 옥천에 있었던 청주 진영이 여기로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지도에도 읍성도에도 보면 청주 진영이 바로 남석교에 여기 요 자리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진영터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청주대학교에서 건축가 퇴직하신 김태형 교수라고 있는데 뭐 잘 아시죠? 김태형 교수가 그 동부창구에서 자기 연구 발표를 했었어요. 한 3주 전에, 한 3주 전쯤 되겠네요. 가서 봤더니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사진을 하나 거기서 봤는데 제가 아직은 못 얻고 달라고는 했어요. 주신다고 했는데 1968년도 청주시 전체가 나온 지도 사진이었어요. 이렇게 그 항공사진처럼 청주 전역이 나와요. 근데 여기 이제 제일교회도 나오고 제일교회 옆에 이쪽에 옆으로 바로 한옥 건물이 2동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진영 건물이에요. 틀림없이 진영 건물이에요. 그 진영 건물 아니면 뭐 다른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위치상으로. 그래서 제일교회도 있고 한동안에는 68년도 뭐 고무렵까지는 여기 한옥으로 돼 있었던 옛날 그 진영 건물이 남아 있었던 걸로 확인이 되는데 그 이후로 이제 없어지고 뭐 아주 높은 빌딩은 아닙니다만은 저런 건물이 상가 건물이 들어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제일교회 자리는 정진원 그리고 그 위에 청주 진영이 있었던 곳이다. 그러니까 진영이라고 하는 거는 요즘 말로 하면 대대급 부대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대대급 부대가 여기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제일교회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일진여중고 안에 4개의 양관이 있고요. 또 울타리 밖에 2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인데 그냥 순서는 저쪽 동쪽 끝에서 1호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서부터 나와가지고 이쪽에 있는 게 6호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연도별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위치상으로 1호부터 6호까지 정해져 있고 일일이 제가 뭐 정확한 연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뭐 다 자료에 또 나올 거고요. 아까 저쪽에 제일교회에서 봤던 민노와 그 선교사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제일교회 먼저 오시고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거처하실 집을 짓는데 이 자리가 크게 보면 우암산에서 쭉 뻗은 끝자락이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 집을 짓는다면 이런 자리에 짓지를 않죠. 산 아래 짓죠. 산이 감싸지고 있는 그 뒤에 집 뒤를 산이 가로막고 있는 그 산 아래에 졌을 텐데 서양 사람들은 산 위에 져요. 산등성이 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서양에서 오신 선교사들이 요 위치를 잡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제일교회하고도 우선 가깝고 청주 원도심하고 가깝고
그때 뭐 육거리 시장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리고 요 밑에가 이제 무심천이 흐르는데, 그 당시 무심천이 요 밑으로 바로 흘렀던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바로 이제 요거 짓는 과정에서 무심천 유로가 그 변경이 아마 됐을 겁니다. 36년도에 무심천이 완전히 이제 유로가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초창기 여기 들어왔을 때는 무심천이 요 앞에 이렇게 흘렀을 거고요. 그래서 그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제강점 초기에 그 흑백 사진을 보면 저 먼데 그서 찍은 사진이 지금 저 석교동 그 육거리 시장 그쪽에서 찍은 사진이 보면 먼데 양관이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언덕 위에 집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요즘 뭐 꿈에 그리는 언덕 위에 뭐 하얀 집은 아니지만 빨간 벽돌집을 여기 친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건물 우리 전통 양식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붉은 벽돌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도 지붕은 우리 한국식입니다. 한국식 기와를 얹었고 그러나 전체적인 구조는 서양식 구조고요. 그리고 굴뚝이 2개 올라갔잖아요. 한국식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저 굴뚝 올라간 거 이런 게 다 그냥 서양식이 그대로 올라가고 창문 구조라든가 이런 것이 서양식 구조로 가면서 서양식 건물이 처음으로 여기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은 아니죠. 그 당시에 조선에 저런 붉은 벽돌 굽는 기술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 예? 30년대 그 이후로는 있죠. 그래서 이제 30년대 이후로는 우리 청주대학교 설립자이신 김원근 선생님도 이제 벽돌 공작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청석학원 산하의 모든 학교가 붉은 벽돌로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30년대 이후 40년대 뭐 그 이후일 거고요. 그 벽돌 공장이 지금 청석고 자리입니다. 청석고등학교 일대가 전부 다 이제 그 점토질, 황토 흙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 흙을 봐가지고 그대로 구운 거예요. 벽돌을. 도청 신축도 그 때문에. 예, 뭐 그때 했겠죠. 37년도니까. 근데 그 이전에는 이거 질 때만 해도 우리 조선인 중에서는 벽돌 굽는 기술자가 없어서 중국 사람이 왔다 그래요. 중국 기술자가 와서 벽돌을 구웠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인천이라든가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이것보다 더 먼저 진 건물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제가 건축 양식이라든가 이런 선교사의 역사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뭐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청주에서 처음으로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제일교회에서 가까운 이 우암산, 그 당시는 우암산 언덕입니다. 우암산 언덕에 이렇게 서양식 집을 졌다. 서양식 집을 지면서 지붕에는 우리 조선식 지붕을 이렇게 또 진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그래서 저쪽에 그 3.1공원 고위에 보면 성공리 성당도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지붕 구조는 뭐 완전히 우리 조선식 한옥 지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나바이 성당이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 다 이렇게 한국하고 서양식이 절충된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6호, 5호, 4호, 3호 이렇게 해서 여기 목사님 오셨네. 여기 전에 여기 학교에 근무하셨던 선생님이신데 지금은 목사님으로 저 2호 양관에 지금 계시는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이 조금 말씀을 좀 더 해주셔요. 예, 그럴까요? 예. 그래서 여기 저쪽에 이제 민노아 선교사님 그 기념관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들어갈 수 있나요? 예, 거기서부터는 이제 목사님이 조금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금까지. 기독교회는 6년 동안 일하면 7년째 쉬어요.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때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유니온 신학교하고 남부의 버지니아 유니온 신학교하고 두 군데를 가서 한국 상황을 설명을 했는데 자기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선교사가 하는 일이 크게 세 가지예요.
교회를 세우는 일, 두 번째는 병원을 세우는 일, 세 번째는 학교를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 세워서 그들이 본업인 복음을 전하고, 병원을 세워서 병든 자를 구제하고, 학교를 세워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제 일이 자꾸 많아지니까 자기 일을 좀 떠맡길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민노아예요. F.S. 밀러, 프레드릭 쉐이블린 밀러 또는 쉐이블러 밀러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와서 이제 이분이 하던 학교를 맡았는데, 그 당시에 이분이 하던 학교는, 언더우드가 하던 학교는 예수학당이라고 거의 고아원 수준이었어요. 고아원 수준. 6명, 7명 정도 가난한 아이들 뭐 데려다 키웠는데, 민노아가 맡으면서 이제 이 학교를, 이분의 생각은 어땠냐면, 한국인들이 가난하고 미개하고 이런 것이 지식이 없거나 인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다만 과학 문명 이런 것들이 너무 모자라서 그렇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민노아 선교사는 민노아 학당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제 진짜 아이들에게 실업교육, 특별교육 이런 것도 시켰거든요. 일반 교육도 시키고, 이제 뭐 심지어는 아이들을 데리고 금강산까지 걸어갔다 왔습니다. 호연지기를 키우겠다고 서울서부터. 그 정도였고, 굉장히 그 학교가 많이 발전해서 한 50명 가까이 이렇게 성장하는 학교였는데, 일이 자꾸 많아지니까, 기독교 일이 많아지니까 너 그렇게 뭐 특별한 교육 시키는 거, 민노아의 생각하고 좀 달랐어요. 민노아는 어떠냐면, 기독교 복음은 중앙이 아니라 변방에까지 전해져야 된다. 가난한데, 소외된데, 이런 시골 이런 데까지 전해져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서울서 11년 사역하다가, 이분 굉장히 유명한 분이세요. 서울에 그 양화진이라고 기독교인들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를 조성한 사람이 민노아거든요. 언더우드, 에비슨, 재중원 원장했던 에비슨, 그다음 민노아가 거기 회계였기 때문에 그분이 거의 주도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세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주로 내려왔어요. 여기 어떤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영국에서 오신 비숍이라고 하는 지리학자를 데리고 충주까지 왔다가, 충주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다른 거야. 함경도, 황해도 이런데 강원도 사람 보니까 뭐 호랑이 같고, 뭐 이렇게 막 곰 같고, 늑대 같고 막 뭐 이러는데, 청주 사람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점잖은 거예요. 서울에서 이 청주 지역이 여기가 양반의 고을이다 이런 소문은 있었는가 봐요. 근데 자기는 몸도 약한 사람이고 굉장히 센서티브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가 맞겠다 해서 내려왔거든. 내려와서 33년간 여기서 있었어요. 서울서 12년, 여기 33년 있었는데,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보심천이 내려다 보이고 청주 읍성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그 당시에 산 마지막 자락, 우암산 마지막 자락인데, 여기 5만 5천 평을 샀어요. 여기 뒤에 금천동 저 뒤에까지 다 우리 땅에 샀어요. 다 5만 5천 평 사는데, 지금은 여기 9,500평 남고, 맹학교 4,500평, 우리 학교 500평 그거 남았어요. 한 15,000평은 나머지 4만 평은 다 팔아 잡섰습니다. 누가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팔아 잡섰어요. 어쨌든 그렇게 됐고, 그분이 우리 해방 이전에 선교사가 3,000명 정도 했는데, 그 중에 한 15명 정도 안에 든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요. 이거 지을 때도 이거는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2층도 굉장히 1층 같잖아 이게요. 2층 가보면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요만한 다락방인데 성격이 엄청 급했대 이분이요. 연약한데 또 급했는가 봐. 그래 언제까지 저거 짓냐고 그래서 빨리 해가라고 그냥 다락방처럼 하고 말았는데, 이거 지을 때 밑에 돌은 거의 청주 읍성에 있는 돌이 많이 사용됐고요. 저기 들어가는 입구는 그 당시에 제1교회가 청주 감옥이었거든요. 그 교도소였는데, 천주교인들이 거기서 순교도 당하고 박해당하던 그런 곳이래요. 그래서 여성들이 갇혀있던 그걸 사서 목사관을 만들고, 목사관, 그리고 그 영장은 사서 그거는 이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세웠고, 거기 있는 그 감옥에 들어가는 입구에 출입 돌 있죠, 돌을 갖다가 저 밑에 깔았어요. 그래서 이게 천주교회와 구교와 신교가 접합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벽돌은 중국인들이 와서 했는데, 중국에 이미 우리보다 20년 먼저 양반을 지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 흙을 가지고 벽돌을 지었어요. 그리고 안에는 전부 한옥식이에요. 안에는 나무를 했고, 그래서 나무도 주변에서 나무를 찾아보니까 나무가 너무 무른 거야.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분이 원래 평양에서도 조금 1년 정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백두산에 있는 금강송,
그걸 채취해가지고 금강송을 가지고 신의주로 평양으로 서울로 조촌에서 몇 가지는 소구름마 70대를 싣고 왔대요. 이거 지을 때도 사람들이 이게 짓는 것 자체가 장관이니까 거의 어떤 때는 막 700명이 모이고 250명이 모여서 구경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일했던 대목, 목수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제일교회 장로가 되고 그랬어요. 자,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어떠냐면은 그래서 남한에 있는 흙, 북한에 있는 나무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한옥과 양옥이 어울리고 그다음에 구교와 신교가 어울리고 이렇게 6개가 어울려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1925년도에 이 한옥 양옥 절중식은 거의 다 없어졌답니다. 이거 유일하고요. 이 건물이 지금 현재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예비 목록 4번째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정 목록에 들어가면 바로 되는데 어쨌든 간에 거의 국가에서도 유네스코 등재가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4월 말에 이거 조사해서 국가문화재로 거의 승격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했는데 제가 1호 양관 매입하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막아놓고 있어요. 저 살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서 근데 어쨌든 간에 12월 말 정도에는 늦어도 내년 1월 달에는 이게 이제 국가 사적이 될 거예요. 안에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거 지을 때 목수 중에 한 사람이 오영민 의원의 여기 지금 작은데 아까 큰 거에서 봤을 여기에 보면 탑선동이라고 나와요. 탑선동. 그래서 탑자에 선자는 신선 선자를 썼어. 한자로 쓰려니까. 아니, 선생님 그게 보이시나요? 아니 이제 큰 걸로 난 알고 있으니까. 탑선동 마을 동자. 그래서 여기 이 탑이 이 읍성도가 그려질 때도 여기가 마을 이름이 탑선동이었고 탑선동이라는 마을이 뭐 당연히 탑이 있으니까 탑선동이죠. 지금의 탑동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 탑동의 동명 유래가 된 그 바로 탑입니다. 자, 요 탑은 현재 많이 훼손됐어요. 탑이 기본적으로 기단부하고 탑신부하고 상륜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지금 기단부가 거의 전체가 다 없어졌습니다. 기단부가 아예 거의 그래서 기단 갑석 정도만 남아 있고 여기서부터 탑신부도 원래 5층인데 지금 1층, 2층, 3층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탑신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탑신 다 없어졌죠. 그리고 저 위에 있는 거는 제 짝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위에 거는 제 짝인데 맨 위에 있는 거는 저거하고 요거 사이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4층이. 그러니까 1층 옥계석, 2층 옥계석, 3층 옥계석, 4층 옥계석이 없어지고 맨 꼭대기 5층 옥계석만 지금 남아 있는 건데 상당히 많이 훼손됐고 그리고 저것도 요새 만든 거예요. 저건 제 짝이 아니에요. 좀 이상하게 생겼죠. 그리고 상륜부 전체적으로 완전히 우리나라 격식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상륜부가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단부가 상당히 높거든요. 원래가 기단부가 1층 기단, 2층 기단 해가지고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보면 기단 면석이 하나가 지금 발굴돼 가지고 저쪽에 있는데 그거를 보더라도 뭐 상당히 좀 높았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높이보다 한 2배 정도, 2배 이상, 상륜부까지 하면 2배 이상 이렇게 높고 그래도 양식적으로 잘생긴 것이
이게 이제 기단 갑석인데 기단이 1층 기단, 2층 기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주에 있는 불국사 석가탑을 생각하시면 돼. 그거하고 비슷해요. 석가탑이 우리나라 그 석탑의 가장 기준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그 이전 거, 이후 거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 이후 거가 이제 조금씩 이제 다른 장식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것도 이것도 이제 그 이후 거기 때문에 많은 장식들이 생겨요. 거기는 아주 간결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조각이. 아무것도 없이 그러면서도 아주 균형이 딱 잡혀 있고 우리나라 탑이 아주 그냥 최고 걸작품으로 보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조금 이제 장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단 갑석에도 요 몰딩이라고 하는데 그 왜 우리 그 집에도 거실인데도 몰딩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도 몰딩이라고 하는데 이게 받침이 요거 아주 그 사분원 원으로 해서 둥그스름하게 처리하면서 잘 돼 있고 요것이 이제 통일신라 말기에서 고려 초에 생기는 거예요. 옥신 받침석이 여기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석가탑에는 이게 없어요. 석가탑 이후에 옥신을 받치기 위한 이 탑을 받치기 위한 받침석이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딴 데에서도 많이 나타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게 나타나고 있고 1층 이제 탑신석에 사방불이 새겨져요. 요것도 이제 그 통일신라 말기에 나타나는 건데 사방불이 그래서 그 아미타열에 뭐 비로자나불, 약사불, 석가열에 이렇게 해서 사방불이 여기 지금 조각이 되어 있는데 얼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코하고 눈 부분이 마모가 됐죠. 요거는 인위적으로 마모가 된 거예요. 코, 아들 낳으려고 코 긁어 먹었고 옛날에 눈병이 많이 났어요. 눈병 난 사람이 여기 눈 긁어 먹었고 그래서 눈하고 코를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됐는데 이건 어떤 우리 그 어떤 그 약간 미신적인 어떤 그런 믿음 뭐 그런 거에 의해서 갉아 먹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옥계석 양식도 요걸 층급 받침 또는 옥심 받침이라고 하는데 요게 가장 그 잘 만들어진 게 5단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단으로 딱 돼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면 요게 그 낙수홈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보면 약간 쏙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요. 예. 왜 그러냐면 저 빗물이 떨어졌을 때 낙수홈이 없으면 이걸 이렇게 그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약간 홈을 둠으로써 거기서 똑똑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것까지 배려를 했습니다. 그걸 물끄음이라 그래요. 물끄음.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용어는 낙수홈이라고 그래요. 낙수홈. 그렇죠. 건축에서는 물끄음. 그러네요. 그거 똑같은 용도죠. 그래서 여기 낙수홈, 물끄음 그런 장치가 여기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게 원래 위치가 어디냐? 여기는 아니에요.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 제가도 이제 그 조사를 했었고 여기 주민이 사실 때 뭐 주민한테도 물어봤고 여기 마을 주민들한테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지금 옛날에는 여기 주택이 꽉 차 있었거든요. 그 주택 골목 어느 집에 출입문 대문 옆에 조그만 돌이 있었는데 요 지점이라고 그러더라고. 요 지점.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개발돼 가지고 집이 다 이 아파트 지면서 다 개발됐는데 아파트를 지면서 공터를 또 시에다가 일부 줘야 되잖아요. 개발을 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이 절터 발굴한 데를 시유지로 공원으로 준 거예요. 거기가 절터입니다. 거기가 절터예요. 그래서 거기에 좀 이따 이제 가보면 탑 부대가 거기에서 나왔고 금구도 나왔고 종도 나왔어요. 종도. 이렇게 해서 거기가 절터인데 거기서 이 집 마당을 장식하기 현풍각시 다 효자각 뭐 연려각이에요. 이 집이 여기 집안에 이렇게 좀 뭐 장식 겸 이렇게 해서 여기다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도 사실은 주변에 기와 쪽이 많이 나와요. 예, 기와 쪽이 여기서도 많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가 전체적으로 사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기 사진 붙여놨지. 이렇게 금구도 나오고 동종도 나왔어요. 여기서 다 고려 시대 거지. 예.
좋은 뭐, 예, 예, 고려시대입니다. 예, 여기가 탑동 사지라고 보면 돼요. 탑동 사지. 절 이름은 알 수가 없고 현재로서는 절 이름을 알 수가 없으니까 지명을 붙여서 탑동 사지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여기를 발굴했죠. 여기 주택이 밀집돼 있었어요. 꽉 차 있었습니다. 일대.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고 이 집을 밀집돼 있던 집을 다 철거하고 저 아파트를 진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짓고 나서 일정 부분을 또 시에 공원으로 공원 부지로 제공하게 됐는데 마침 또 여기가 절터로 확인이 돼서 절터인 이곳을 공원 부지로 해서 시에 이렇게 공원 부지로 줬다 이렇게 남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알겠듯이 건물지 기단이 이렇게 나왔죠. 건물지 나오고 이걸 적침석이라고 하는데 적침석은 그 주춧돌을 받치기 위한 돌이에요. 주춧돌을 그냥 맨 땅 위에 놓으면 주춧돌이 계속 땅으로 밑으로 꺼지겠죠. 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돌을 이렇게 또 주춧돌 밑에를 또 돌로 받칩니다. 그것을 적침석이라고 하는데 적침석 주춧돌은 없지만 적침석이 나오면 주춧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주춧돌 위치가 다 나오면 건물 구조가 다 나와요. 초석이 없더라도 뭐 전면 몇 칸, 뭐 측면 몇 칸 뭐 이렇게 다 나오니까.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 발굴된 건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주춧돌 흔적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앞에 사진 보다시피 금구하고 종이 고려시대 때 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와 보시면 이게 탑돌입니다. 탑 기단부의 기단 면석이에요. 요게 이제 이렇게 서는 거죠.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탱주라고 하는데 기둥 그리고 이쪽에 우주가 양쪽에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에 우주가 있고 가운데 탱주가 있는데 우주가 양쪽에 뭐 이것만큼 옆에 더 있어야 돼요. 이게 다른 돌로 해가지고 이게 서로 결구가 되는 거니까 그런 돌이 있으니까 이 정도 높이가 기단부에 이게 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 정도 높이면 기단부가 2층으로 되는데 1층은 낮아요. 1층은 낮고 2층이 높은데 요건 2층에 해당되는 거죠. 2층의 기단 면석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저쪽에 들어간다고 하면 요 밑에 또 하나 기단이 또 있어야 되니까 뭐 그만큼 높이가 이렇게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발로 밟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탑의 돌입니다. 여기 보면 도드라져 있죠. 여기가 이것도 우주입니다. 우주 조각이 여기 돼 있고 이거는 뭐 용도를 알 수가 없지만 이것도 다 어쨌든 이 절에서 사용하던 여러 가지 이 탑에 관련된 또는 탑에 관련되지는 않은 돌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저것도 탑의 부분입니다. 저것도 옥신석이 저것도 저쪽은 네모진 거 그것도 탑돌이죠. 그래서 저 옥정석 탑이 정확한 위치는 지금 확인할 수 없지만 요 일대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게 저 개인 주택 안에 있는데 여기다 끌어내야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시에 의견서를 내려고 합니다. 여기다 옮기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여기 엄연히 여기 공간이 있고 시유지가 돼 있으니까 여기에 옮겨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언론도 또 이용하고 기자 하나 불러가지고 이렇게 보도하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저는 제가 조금 착각했어요. 4시까지로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 4시가 아니라 3시에 끝난다고 이렇게 하시네요. 근데 지금 3시가 딱 됐어요. 그래서 당산까지 가서 향교 보고 딱 내려오면 4시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벌써 3시가 다 돼서 집행부의 계획에 따라서 당사는 다음에 가는 걸로 하고 오늘 답사는
끝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임승민 교수님, 나는 당사 안 갈랴 그랬는데 안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답사는 마치는 걸로 하고, 또 혹시 뭐 의문점이나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답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예, 예, 예. 우리가 청주에 살면서 성안길, 뭐 요즘은 성안길을 자주 안 가게 되는데, 옛날에는 성안길 뭐 하루에 한 번은 거의 갈 정도로 청주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가지가 확장되고 곳곳에 상가가 형성되다 보니까 성안길 가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어쨌든 청주 역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성안길 주변 안 가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곳곳에 있는 성벽이 흘러 지나갔던 곳, 곳곳에 관아터, 병영터, 이런 것들이 뭐 어렴풋이는 알고 계셨겠지만, 오늘 그 위치를 정확하게 우리가 두 발로 밟아보았다는데, 오늘 답사에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